가정 내에서 통신 방식을 보면은요, 가정 내에서 이렇게 통신이 있는데, 물론 이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통신 방식을 보면 이렇게 뭐 지붕도 있고요. 지붕 위에 또 뭐 이렇게 기와도 올릴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서비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까보면은 이 안에 인프라는 이런 골조가 되겠죠. 이런 골조인 이런 기둥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콘크리트 기둥, 나무, 목재 기둥이 될 수도 있고, 그 밑에 또 이 집을 지지해주는 이런 뭐 콘크리트나, 그렇죠? 콘크리트 안에서도 이제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철근으로 이렇게 좀 콘크리트가 깨지면 푸석푸석하니까 그것들을 잡아주려고 이렇게 철근을 그 밑에다 깔아주기도 하고 그 위에다가 또 한 번 더 깔아주기도 하고 단배근, 복배근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인프라가 확실히 든든하고 짱짱해야지 그 위에 이런 기와 같은 것도 붙일 수도 있고요. 그 안에 이런 통신이나 전기나 뭐 기계나 뭐 또 소방이나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건축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서비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건축이 인프라라고 한다고 하면 서비스가 든든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통신도 이런 통신 방식인 통신 기술인 이런 그 장비나 선로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인프라가 확실하게 같은 관점에서 인프라가 확실히 설계되고 구축되고 감리가 돼야지만이 그 위에 다양한 서비스, 컨텐츠, 솔루션, 플랫폼들이 올라갔을 때 확실한 서비스를 가정 곳곳에, 그러니까 가입자가 계신 고정형이든 이동형이든 간에 언제 어디서든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그런 인간 중심의, 사람 중심의 안전되고 편안하고 편리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서비스 솔루션들을 제공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망 설계나 구축이나 시공을 건축에서도 이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골조하고 그 다음에 그 지붕이 올리면 어떻게 보면 석가래를 올리면 이제 상량식도 한 번씩 하잖아요. 이렇게 그만큼 이 집을 그 안전되게 그리고 그 안전하고 품질적인 면에서 가장 최고가 될 수 있게 그 기원하는 뭐 기원제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걸 통해서 그 이후에 각종 서비스를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런 통신 기술에서도 이런 장비나 이런 회선 이런 것들을 가장 고품질 그리고 완벽하게 설계 구축을 해서 그 위에 서비스를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통신 기술들을 다양하게 보면 이런 인터넷 전화나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옵티컬 네트워크 터미널 이런 각 가정에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전화국이나 이제 외부에 있는 걸 아까 OLT라고 했었죠. 이런 옵티컬 라인 터미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패스트 이더넷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가정에서도 100Mbps급을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그 10배 빠른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라고 하는 게 이제 기가죠. 그러니까 이 100Mbps에서 이제 1GBps급으로 상향이 됐기 때문에 이걸 단순 비교하면 10배잖아요. 그러니까 10배 빠른 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인프라가 10배 빠르게 지금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가입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제공받으실 수 있는 거는 UHD 서비스랄지 TV 서비스 뭐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각종 멀티미디어 서비스 이것보다도 더 빨라지면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뭐 3D형 서비스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대표적인 게 홀로그램이나 뭐 이런 등등등의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이제 제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DSL의 가장 핵심이 이제 모뎀인데 이런 모뎀이 이제 DSLAM 통해 가지고 백본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OLT로 다 수용이 되겠죠. 그래서 단순화되죠. 이렇게 돼서 OLT로 다 수용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패킷 기반이 되죠. 패킷이 곧 IP잖아요. 패킷이 IP 기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다 어떻게 보면은 백본이든 가입자망이든 파이브 투더 아까 홈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까지 광 케이블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옵티컬 광 케이블 이런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패킷 트랜스포트 네트워크나 옵티컬
트랜스포트 네트워크로는 이거는 이제 대세가 되겠죠. 그죠? 요새 나오는 PTN이나 OTN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진화 발전한다는 거는 가장 그 향후에 예상되는 가장 예상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유선 네트워크나 무선 네트워크의 진화는 이런 패킷 기반의 전송 네트워크나 이런 옵티컬, 광 기반의 전송 네트워크로. 근데 보통 이제 백본에서는 이제 옵티컬 중심으로 지금 많이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가입자명에서는 PTN 중심으로 되고 있지만, 이것들은 궁극적으로 이제 뭐 P하고 O하고 상관없이 이제 POTN 방식의 어떻게 보면 통신 방식으로 제공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추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광가입자망 기술인데요. 이런 OTN 방식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뭐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이런 기존에 있었던 이런 광가입자망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그런 시대로 지금 진화 발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광가입자 기술에는 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광 기반의 이더넷 그 포지셔닝 플랫폼을 이용한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광과 이 동축 케이블 이런 것들을 그 하이브리드 형태로 제공해주는 HFC나 뭐 그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배까지 덱넷까지 광 케이블 연결하는 그 FTTH, 뭐 이더넷 이런 방식들을 사용해서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건 접근 방식에 따라서 이게 능동형 소자를 쓰냐 아니면 수동형 소자의 대표적인 게 스플리터잖아요. 이런 스플리터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 그 AON이나 그러니까 액티브 옵티컬 네트워크인 AON이나 그 다음에 수동형 소자를 쓴 그 PON 이런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구성도를 잠깐 살펴보면은요. 이런 전송 장비가 이렇게 있죠. 전송 장비는 이제 파장을 분할해서 사용하는 지금 WDM 방식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WDM뿐만 아니라 이런 그런 그 MSPP 이런 방식들을 많이 쓰고 있고, 이게 한 가지만 쓰면 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서비스 계층과 뭐 인프라 계층을 이렇게 나눠서 쓰기도 하고 뭐 그렇게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광 교환 방식이나 그다음 OADM이나 ROADM 같은 이런 그 분기나 어떻게 보면은 그 설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뭐 A는 add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회선을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이 D는 드롭이잖아요. 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건데, 이제 이게 수동식이냐 자동식이냐에 따라서 수동식은 OADM 그리고 자동식은 그 리를 써가지고 재설정이기 때문에 그 간단한 조정만으로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ROADM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는 이런 뭐 그 표준화 방식이나 뭐 비표준화 방식인 PDH나 PDH 아니면 SDH 이런 방식을 써서 사용을 했죠. 그 SDH 바로 직전에는 소넷 방식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그 다양한 전송 방식들을 지금 사용을 하면서 그 전송 장비가 운영되어 왔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교환 장비들은 이 전송 장비를 받아주는, 아까 여러 개의 교환기들이 그 전송 장비가 하나 묶어서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송수신을 그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교환 방식은 각종 이런 라우터나 그죠? 라우터나 또는 스위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묶어져서, 그리고 한쪽의 전송 장비를 경유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윗단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백본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백본 네트워크 아니면 코어망 네트워크, 핵심 네트워크 뭐 이런 용어들을 쌀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전송망 네트워크, 교환망 네트워크 이런 형태로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실가입자들, 이런 가입자들하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근접한 네트워크들 있죠. 그런 것들 우리는 액세스망 네트워크라고 하죠. 가입자망 네트워크라고 해서 그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LT와 ONT와 OLT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XDL일 수도 있고, 수동형 광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 무선인 와이파이, 그죠? 무선 랜인 방식일 수도 있고,
광 케이블하고 동축 케이블이 합성으로 될 수도 있고, 아까 IP 기반의 VIP가 넣을 수도 있고, 이런 각종 또 이동통신 방식 같은 경우에도 뭐 PCS 때부터 2G 방식부터 CDMA 2.5G부터 3G 같은 경우에는 WCDMA,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HSDPA라고 해서 하이 스피드 다운링크 패킷 액세스 방식이나 업링크를 또 더 그 속도를 올려준 거는 HSUPA라고 해서 하이 스피드 업링크 패킷 액세스 방식을 적용하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이 더 다운링크 속도를 더 진화시킨 게 HSPA 플러스 방식을 거쳐서 최근에 이제 LTE 하는데 롱텀 이볼루션이라고 하는 이런 4세대, 그러니까 LTE는 이제 75메가니까 3.9세대지만 LTE 어드밴스드라고 하면 이제 그 75메가보다 이제 차선을 더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 확장된 차선이 2배면은 150, 그리고 3개면은 225, 4개면은 어떻게 보면은 300. 그래서 지금은 뭐 10 플러스 10 플러스 20 차선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존의 하나보다는 4개가 빠른 거잖아요. 그래서 4배 빠른 LTE, 뭐 쿼드 LTE, 뭐 이런 등등등, 뭐 밴드 LTE라고 해가지고 밴드를 묶어가지고 한 LTE를 진정한 4G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300메가까지의 시대에 살고 계신데요. 이런 부분들이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즈음에는 이제 4G가 아니라 기가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5G, 6G, 7G로 앞으로 진화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런 다양한 이런 액세스망 네트워크나 그 안에서 교환망이나 전송망 장비를 그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그 백본망, 코어망 네트워크가 합쳐져서 하나의 통신 그 컨피규레이션 구성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이 안에서 이런 장비가 너무나 빨리 발전되고 많이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동통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2G가 90년대 중반에 나왔는데 지금 벌써 5G를 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뭐 하더라도 약 한 5년 만에 방식들이 한 번씩 바꿔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통신 장비의 뭐 가격뿐만 아니라 트래픽 관리나 뭐 이런 폭발하는 그런 트래픽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냐, 이런 등등등의 개념으로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가상화 개념이 들어온 거죠. 이 가상화는 이제 물리적 가상화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클라우드 개념이 이제 나왔던 거고요. 클라우드는 이제 구름이잖아요. 구름 안에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제 뭐 이렇게 효율적으로 분리해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소유가 아니라 이렇게 임대 개념으로 그렇게 쓸 수 있는 개념이었다면, 마찬가지로 이런 통신 방식들도 어떻게 보면 SDN이나 소프트웨어 뭐 정의 네트워크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NFV라고 해서 네트워크 기능을 가상화해서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태로 그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유선에서의 이런 장비들을 이런 트래픽 계층하고 어떻게 보면 컨트롤 기능을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컨트롤은 컨트롤로 뭐 클라우드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묶고, 트래픽은 트래픽대로 이렇게 따로 묶어가지고, 기존에는 각 장비마다 이런 기능들이 있고 또 별도 컨트롤 기능들이 있어야 됐다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트래픽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를 효율적으로 더 간단하고 심플하고 더 저비용에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들을 쉽고 빠르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의 진화는 대세임에 확실합니다.